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마다 유력 인사들의 천기와 운세, 사주를 인문명리학적으로 날카롭게 분석해 주십니다. 유동학 원장 오늘도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그 바이든에 대해서 풀이를 해주셨는데 12월 달에 안 좋다 했더니 발부터 삐고 시작하대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CNN이고 뭐고 네. 완전히 돌아섰어요. 야, 안 좋아요. 그래요? 발부터 삐끗한 게 벌써 그렇죠. 그 증후죠, 증후. 증후죠. 네.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12월 달. 예. 지금부터 이제 본격화되는 거는 다음 주 이 절기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 들어오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바이든. 이제 한 달 반 정도는 바이든한테 위기가 시작된다. 자, 다 그것도- 돌아선다. 지금 추미애 장관이 공격했는데 돌아듯이 예. 그런 현상이 이제 바이든한테 바이든. 온다. 그거 지켜보시고요. 자, 오늘은 추미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 주십니다. 예. 추미애가 58년 저하고 동갑입니다. 예. 우리 추미애 장관은 좀 시중에는 네. 추미애 장관 사주를 이 간목이 아니고 거의 다 물로 풀이한 이 개수로 이 개수거든요. 네. 물로 풀이한 사주가 거의 대다수인데 네. 저는 절대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어. 물 사주면 저렇게 무대포 짓을 멧돼지 같은 짓을 안 해요. 아. 추 장관께서. 그래서 간목이 확실합니다. 네, 간목. 내 예측도 네. 맞췄고 우리 참 저번 달에 이거 기억냈죠? 네. 11월 달에 완전히 뭐 네. 윤석열이하고 한 거. 그러니까, 예. 그죠? 네. 그러니 부메랑 현상이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분매랑이 됐어요. 완전 부메랑이 돼버렸잖아요. 무술년, 네. 이 토토잖아요. 무술년. 이 58년 개띠가 유명해요. 무술생. 네. 왜냐면 누리끼끼하자 토잖아. 그래. 이건 토는 이제 고집도 나타내고 믿음도 네. 나타내고 그런 걸 나타내거든요. 그럼 58년 개띠들이 다른 개띠 중에서도 58년 개띠들이 좀 유별나요. 유별나. 네? 예. 유별나. 가보니까 이 박사님 58년 개띠라고 저도 저 했는데 뭐 유별나다는 동기들이 소리. 토가 많아서 그래요. 자, 달이 음. 이거는 넓은 언덕에 이제 호수를 나타내 물을 이 개라는 글자 시커먼 글자 물을 나타냅니다. 개수, 예수, 돼지 다리거든요. 예. 필시양이다, 고향을 떠나라 뭐 이런 뜻이 있고 요 생일이 좀 문제예요. 추장관의 지금 행보가 요 생일에서 많이 나타나요. 이거는 갑이라는 글자는 봄의 에너지를 나타내고 앞으로 축축 치고 나는 로켓 같고 예. 앞만 보고 하는 성향이거든요. 예. 용수철 같고 추진력은 엄청 좋아요. 장점으로는. 특히 갑목 중에서 가장 센 게 갑인일주에 네. 같은 글자가 땅에다 뿌리를 내리거든. 네. 이 큰 나무가 뿌리를 강하게 내리니까 물러섬이 없습니다. 절대로. 아, 부러질지언정 부러질지언정. 물러서진 않겠노라. 그래서 이 갑목인 사람의 장점은 여장부 같다는 소리 들을 수도 있고 예. 거꾸로 이야기하면 벽창호 같은 소리를 듣는 거예요. 어. 꽉 막혔다. 예. 고집불통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 간목인 사람은 목적이 지향해서 하늘 높이 뭐든지 막 끊임없이 올라가려는 성향입니다. 야망. 야망의 인물이 이 간목이죠. 한없이 올라가는 거야. 죽을 똥 살 똥. 그러니까 지금 뭐 서울시장, 국무총리, 대통령까지 막 올라가고 싶어. 올라가는데 뭐 대권 바라보는 거. 대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친문들, 대깨문들 지지가 막 박수 치시는 거 좋아가지고 네. 할렐레 하는 거예요. 이건 미치겠는 거라. 아, 왜? 자기가 또 원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알다시피 2004년에 그렇지.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원진- 주도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갖고 이제 추 장관이 삼보 1보도 하고 그죠? 네. 광주에서 그래야 지금도 뭐 무릎이 안 좋다고 자기는 이야기하던데 그런 원죄가 있다 보니까 더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야 대권 나갈 수 있으니까. 예. 이 갑인일주. 특히 갑목 중에서도 가장 생기 갑인일주랍니다. 이거 로켓. 겨울에 나무가 울창하게 썩어 있어요. 침엽수림처럼. 예. 시도 내가 이제 추리를 했어요. 나름대로 이 사람 행보를 보니까 묘시로 이렇게 봤어요. 네. 100% 맞는 건 아닙니다만 성향으로 봤을 때 거의 맞아요. 이 묘시는 이 나무가 이렇게 뿌리 내리는데 여기 또 하나 뿌리를 더 내렸어. 예. 그러면 이게 울창한 숲을 일아팠어요. 네. 그리고 이 사주가 재밌는 게 이 개띠고 때지면 이 술의 천무이라 해갖고 사실은 마음 공부를 좀 많이 돼요. 또 닦는 마음 공부, 정신세계 공부. 수련을 해야 되는데 예. 설쳐대고 있구만. 예, 업보를 지으면 안 돼요. 그 뭐 보니까 뭐 예. 이번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 추미애 장관이 어떻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왜 제일 저거지 그 교사인 거지 뒤에서 조종해가지고 원래 네가 제발 윤석열이 네 아이 찍어내려라. 찍어내려라.
그래가 맡겨놨다 이럴 때부터 네. 그러니까 뭐 추미애는 좋아가지고 막 마구잡이로. 그래서 이 가빈일주는 옛날에 추미애 장관의 별명이 추다르크잖아요. 예.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가빈은 만약에 전쟁터에 나가면 정말 전투사 같은 재능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일본하고 싸운다든 중국하고 싸운다 이러면 자기가 네가 맡기는 해봐라 이러면 여전사예요. 여전사.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한반지 그렇게 그냥 하잖아요. 예. 죽을 둥 살 둥. 중국도 살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가빈일주는 저는 뭘 보냐면 저걸 합니다. 멧돼지 같은 성향입니다. 목표가 있으면 이 갑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나무는 두 종류가 있거든요. 이 나무는 두 종류가 있는데 그 사주를 보면 연월 일치가 있으면 태어난 달하고 생일이 제일 중요해요. 네. 이 주라는 글자는 생일인데 내가 배우고 있는 자평명리학은 이 천전됐지만 이 제대로 공부하려면 참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달의 기준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생일 기준으로 보는 것도 있고 달과 생일을 봐고 계절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요 생일이 주어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게 일간이래 갖고 혈액형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간목이라는 글자는 아까 말했지만 어지린자를 쓰지만은 이게 뿌리를 강하고 이러면 고든 성격이기 때문에 이 간목에 나무는 두 종류가 있거든요. 우리가 갑을 관계할 때 네. 간목은 우뚝 선 나무기 때문에 이게 아름드리 나무같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이게 잘 안 돼요. 아. 숙일 때는 싹 숙여야 되는데 뻣뻣하네. 예. 뻗빠 내가 죽이라 이거야 뭐. 아 이거 걸음걸이도 이래. 바로 그거예요. 걸음걸이도 그런 걸 그래요. 하나. 남자가 좀 딱. 나 진짜. 그러니까 걸음걸이 봐도. 대깨문 입장에서는 진짜 여장부 같을 거예요. 반대 진영이 저렇게 오만방자하고 불손한 인간이 있나 이렇게 느껴요. 극단이죠 이게. 특히 이 갑이라는 글자도 그런데도 이 뿌리를 이렇게 강화되는 게 이 갑이라는 글자는 남자 사주로서는 기세 등등하고 사내 대장부 같은 기질이 있어요. 앞만 보고하는 성향입니다. 예. 우리 경남도지사 옛날에 했던 지금 양산의 국회 김두관 씨 있죠. 예. 그 양반도 요즘 또 친문한테 인기 끌라고 이 말을 막 엄청나게 많이 하대요. 예. 그 양반도 생일이 재밌는 거는 이 사주가 연월 일까지가 김두관 씨하고 사주가 똑같아. 생일까지는. 그래요? 오. 그 대신 김두관 씨는 인시에 대라 식신이 있어갖고 좀 살이 찌갖듯이 좀 약간 호인 성격이고 그 양반은 착한 면이 많고 요 상과이라는 글자는 여자로서는 관을 상하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거 네. 잘 봐야 돼. 어느 능력이 좋고 관을 상하게 한다는 남편을 상하게 하고 직장 상사를 상하게 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오. 그 대신 개인적인 역량은 탁월하기 때문에 후속을 싫어하고 아나무인이다. 다 주변을 상하게 하는구만. 예, 오해 비방을 많이 산다. 직장 상사, 남편, 지금 국민들까지 다 상하게 하고 지금 있어요. 보세요. 네. 민주당 있을 때도 노무현 탄핵했잖아요. 이 관을 그 다음에 그래서 여자는 이 과부를 한다 이거 상관은. 과부? 추미애가 과부의 상이에요. 아, 과부상이구나. 네, 아직까지 살아있지만 남편이 먼저 죽겠죠. 이 과부의 형국이니까. 아마 아니면 남편이 무기력하다든지 힘을 못 쓴다든지 아마 정읍에서 변호사 하신다던데 내가 보니까 그 제대로 안 하고 있을 거예요. 나도 들은 바가 있어요. 우리 조카 사이가 정읍에 사는 친구에서 내가 그래요? 알아보니까 뭐 사무실만 내려놓고 제대로 일을 못 한대요. 아, 그래요? 예, 몸도 안 좋고 이 상관이 그래요. 하여튼 남편을 무기력하게 하는 상이다 이거예요, 그게? 너무 기세 등등. 그리고 여기 가빈일주에 태어난 이 나무가요 하나만 있고 이 뿌리를 두 군데 내렸죠. 네. 이 비율이 다르. 여기도 보면 나무가 숨어 있어요. 같은 글자잖아. 같은 글자잖아. 애월의 간목. 그 이 사람은 나무가 막 여러 군데 뿌리를 내리니까 한마디로 울창한 숲을 일합는 거예요. 이 옆에 치지를 못해 이 사람을. 갈지마오예요. 갈지마오. 누구도 못 치는구나. 나도 모르는 게요.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문재인 정권이 아니고 추문 정권이야. 추문 정권. 문재인도 어떻게 못하는 추미애가 거야? 더 세다니까. 더 세, 지금. 근데 이 지금 내가 보니까 지금 이 정도 돼보면 요또 열받아 보면 고발해보거든. 열받아 보면 폭발해본 성향이 있거든. 내부 고발하듯이. 예? 열받아 보면. 하얗고라니까 하얗고. 겨울에 나무가 요 신을 참 잘 타고난 거야. 내가 이렇게 보거든. 왜? 재능이 출중하다. 거꾸로 이야기하고. 네. 겨울에 큰 나무가 벌겋게 꽃을 피웠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요 글자가 있으면 좋아요. 근데 이 사주가 하나 문제가 있어. 뭡니까? 겨울에 나무가 이 보세요. 이 봄의 에너지거든. 이 나무는 봄의 우리가 생명력이다. 생명력. 나무는 생명력인데 뿌리가 완벽주의자입니다. 돌다리를 10번 두드리면 굉장히 치밀한 거거든요. 다 이번에 그 윤석열 총장을 프레임 그려갖고 제거하려고 작전을 한번 다 짠 거예요. 2달 전부터.
이번 다 들었잖아요. 예. 박은경 그러니까, 예. 저 누구야 한동수 검찰 부장하고 그 누구야 심재 처리하고 예. 또 박은정 그 감찰 담당관인가 예. 다 짜고 치는 고소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 한동수가 웃겼잖아요. 자기 검찰총장을 갖다가 뭐 성명불상되었고 저 뭐야 저 기소를 했더구만 모르게 그게 들통났잖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예? 부메랑 맞을 겁니다. 근데 여기 운에서 오면요 부메랑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기는 막 치고 쌌는데 여기 돌아서 지한테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1월 달, 12월 달이에요. 자기는 막 윤석열 죽이려고 막 공격이 들어갔잖아요. 거꾸로 부메랑 현상이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주는 겨울에 나무가 꽃을 피운 거는 좋는데 이 간목이라는 글자가 큰 인물이 진짜 되려고 공익적 마인드나 자기 조절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나무가 쭉 올라가면 키만 크고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네. 보통 나무는 전부 가지치기를 해야 뭔가 아름답게 자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사주가 하나 맹점이 있어요. 관을 상징하는 금이 하나도 없어요. 이 명리를 보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격국이로 해갖고 이게 그래도 이 장생이 있으면 자기는 인덕이 있었습니다. 생기가 있어갖고 승승장구의 있어요. 이 참 좋아요. 장생은 요 깨가 있어 잔머리 깨요. 편의는 잔머리입니다. 네. 이 지혜를 나타내는 글자가 정인이라는 글자거든요. 네. 바를 정자인이 정인이단 말이야. 바르게 배라는데 이 문제가 무게 하브레가 묶여 붙어. 이 무정지압이라 해갖고 정남이가 없어. 사람이 정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네? 없어 보여요. 네. 오직 이게 무게지압이랍니다. 네. 무정지압이라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넓은 영토에서 이 묶이는 바람에 지혜가 없고 백차고 같은 직이기 때문에 여기 갑인일주가 멧돼지 같은 직이 목표만 있으면 앞만 보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속도로만 보는 거야. 이게 좌우 경계가 안 돼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들고 아유 오늘 좀 참았다가 다음 달에 조져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양반은 그게 안 돼. 승복이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에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아, 다른 그냥 거 운세를 한번 보시죠. 운세 잠시 잠시 다른 거 아니 다른 거 이건 뭡니까? 이거 말고 다른 거 그래 이 추미애 장관이 이건 뭡니까? 이거는 이제 달 운세에 11월 달 운세를 내가 판 건데 11월 운세. 예 원래 11월 운세가 여기 11월 지났는데 뭐. 그러니까 11월 12월 초 정해라는 글자가 있잖아요. 네. 이거는 뭐냐면 간목 입장에서 이거는 상관이 돼가지고 자기는 막 저격수가 내가 막 바바바바 윤석열을 막 쌓는 거야. 네. 그러니까 직무정지하고 네. 아마 작업했잖아요 몇 달 전부터 네. 프레임을 그런 거죠. 프레임을 옛날에 아니 뭐 11월 지나간 거 해봐야 아니, 뭐 다 아는 놈을 아니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이야기 내가 저번 달에 이야기했잖아요. 네. 이래 될 거라고. 네. 이 상과라는 글자가 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 이런 이야기인 그러니까.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거꾸로 자기는 윤석열 죽이려 했는데 부메랑이 자기한테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상과는 또 뭐냐 하극상이 벌어져요.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 자기한테 대든다 이런 논리가 되거든. 네, 지금 막대 들고 있어요. 지금 뭐 여기저기 차관부터 해갖고 뭐 막대 들고 있어요. 다 그만두고 그죠? 네. 조남과도 그렇고. 자, 그 다음에 다시 그 아빠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갖고 이제 이 사주가 운세를 잠시 한번 보면 이 대운이 이 사람이 아까 경금이라는 큰 나무는 도끼자루 같은 경금 이 큰 나무가 쇠가 있어갖고 도끼자루를 다듬어야 사회적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걸 그렇죠. 우리가 네. 동양지제를 하지 않습니까? 네. 쟤는 큰 인물이 될까 동양. 지금 동양이 될 나무는 갖고 있는 여자인데 금이 와야 이게 다듬어지거든요. 다시 말하면 차로 따지면 컨트롤 타워, 주차장, 신호등 같은 게 있어야 돼. 다듬어야 되거든 나무도. 그럼 관이 없는 여자예요. 그러면 무질서하다 이런 뜻입니다. 남편도 무시하고. 신호대기가 없구나. 그렇죠. 여기서 관은 브레이크도 없고. 그렇죠. 브레이크가 없는 거지. 브레이크. 악셀이다만 있네 그냥. 그렇죠. 냅다 밟기만 해. 터보 악셀에다 터보. 아이고, 막 밟아버린 거야. 큰일 났네.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우길 성춘처럼 올라갑니다. 제어가 안 되네. 네. 올라가는데 관이 있어갖고 좀 다듬어져야 되거든. 근데 우리 이 갑인일주가 똑같은 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거든요. 근데 비대위원장은 도끼 자루가 딱 있는 게 관이 평관이. 그러니까 대를 위해서 좀 크게 나가려는 관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 근데 여기는 없어. 근데 어떻게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 왜 그럼 이 사람 보고 그러게 당 대표도 하고 법무부 근데 왜 장관도 그래 하는데. 물어보더라고. 그건 가능한 게 뭐냐면 네. 관을 타는 걸 우리가 판검사, 행정관료 이런 건 네. 관이에요. 네. 그 다음에 대기업 임원 그런 사람은 벌써 운에서 왔다고. 요 왔잖아. 20대, 30대 관이 왔잖아. 남편관, 조직관이 왔기 때문에
법대 가가지고 판검사를 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 사람이 97년부터는 제가 왔단 말이에요. 현실적인 영역을 학자하려고 운이 참 좋았어요. 40대, 50대가. 네. 왜? 이 명리를 보는 방법은 겨울에 태어난 나무는 조우 일호일 해가지고 계절을 잘 봐야 돼요. 네. 계절을 잘 봐야 되는데 이분은 40부터 자기 영역을 차지하니까 운을 탔어요. 네. 쭉 탔어. 근데 이제 2017년부터 60세부터는 이 상관운이 왔어요. 자기는 능력과 재능을 발휘한다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관은 뭐냐? 자기는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오해 비방 많이 당하고 또 소송 걸리고 자기는 공직했는데 도로 부메랑이 돼갖고 자기의 직장 상사를 상하게 한다. 조직을 상하게 한다는 이런 글자입니다. 여기서 관은 정관을 나타내고 직장 상사, 자기 조직의 책임을 나타내는데 상하게 하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파열음이 자주 나는 거예요. 우리가 알 때 드루킹상 그러니까. 수사해봐 그랬더만 자기한테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김경수만 뭐 네. 골로 가게 된 거지. 그 다음에 이 글자가 뭐냐면 이 뱀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요 위에 잠시 한번 보시면 네. 이게 자기 건강궁이고 배우자궁이고 자기 동료인데 이 범이라는 글자는 요 뱀이라는 글자 대운이 오면 네. 잠시 올려주세요. 올리면 어떻게 되느냐 인사형이라 해갖고 충돌하고 자극하고 파열음이 많이 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지금 11월부터 지금 부메랑 효과가 계속 가지만은 내년에는 완전히 외통수 걸려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사면초가에 걸릴 겁니다. 진짜 사면초가라는 거죠. 내년에 예. 내년 초에 예. 예. 내년 초부터 말까지 그런 현상이 벌어져갖고 가방 싸고 집에 가야 될 거예요. 아마도. 22년도는 확실합니다. 내년에는 외통수입니다. 사면초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사면 추가다. 사면 추가 주시니까 사면이 추가가 불려 곡소리 나는 추가가 불리갖고 가야 된다 이런 뜻이 네.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이 갑자기 장관이 됐느냐 이 보시면 2020년 운세가 뭐 평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는 갑자기 낙하산식으로 자리를 맞는다 뜻이에요. 관이 왔잖아. 이 경금이라는 경자년 아닙니까? 네. 이 간목일자는 이 경금이라는 글자가 오면 좋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평관은 권력 의지를 나타냅니다. 원래 탁 나타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더 낮은 직급인 장관이 더 낫잖아요. 서열이. 그러니까. 여당 대표보다. 하라니 갑자기 평관이 온 거야. 그러니까 관이 오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팔자에 관이 없었는데 나타나니까 무리수를 두르면 막 칼자를 준 거야. 도끼자를 주기 도끼거든요. 경은. 그러니까 막 1월달 들어오자마자 난리 윤석열 법석을 죽이려고 막 인사 학살하고 막 난리 법석을 네. 지기고 뭐 하여튼 걸리는 놈은 칼자를 주셨으니까 막 죽이는 건데 이게 칼이 저번 달부터 지한토로 찔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내년 1월부터 내년 1월부터 힘들고 어떻게, 예. 조직에 파열음, 하극상, 그 내부에서 반란, 모자질 한번 나타났잖아요. 그건 뭐 이미 나타났어요. 나타났잖아요. 네, 나타났어요. 그 우리 저번 달에 우리 윤추 대전하고 했을 때 네. 처음 우리 두 번째 우리 했을 네. 때 했잖아요. 그때 나타난 게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내년에도 막 하려고 하지만은 내년에 축술형이 돼가지고 이 사람은 완전히 달 1월 달부터 12월까지 구석구석에 구석구석에 가시밭길이 걸려 있습니다. 굉장히 구석구석 힘든- 가시밭길이네. 예, 가시밭길이 가시밭길이에요. 네. 그래갖고 아마 22년도는 완전히 접어갖고 그만둬야 만큼 편인이 오면 삶의 쓴맛과 고뇌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마 주민은 결국 토사구팽 당하지 않겠나. 여당 내에서도 예. 자기는 전의대로 나섰는데 예. 그 문제는 이 사람이 토사구팽 당하면 가만히 있을 성격이 아닙니다. 아니죠. 멧돼지 같은 성격이. 예.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예. 뭐 치고받고 하는 거죠. 위험해요 이 사람. 굉장히 엄청나게. 멧돼지 천적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나타나겠네. 완전히 뭐 스페인의 투 같이 미치가지고 칼 꽂히 놓으니까 마구잡이로 막 치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성격을 알기 때문에 이번에 경북여고 나왔거든요. 예. 경북여고 그 동기가 누구냐면 국민의힘에 한무경 비례대표 있어요. 아, 비례위원 그래요? 들어봤습니까? 네, 한국 뭐. 여성경제협회 예. 회장도 하시고 원래 비례대표 됐거든요. 예. 비례위원 그거랑 동기 동창이라더라고. 학교 다닐 때는 모범생 조용하게 누가 공부했대요. 추미애가? 예. 저 모범생이었대 추미애가? 정규 몇 등 했대요. 아니 뭐 하긴 그러니까 저 판사도 됐지. 아까 공부는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잘했지. 운세가 초년에는 관이가 있을 때는
아까 말한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조절할 줄 알아요. 음. 그런데 이게 아까 위에 보면 잠시만요. 네, 위에. 이 상관에 오면 네, 조금만 더 올리세요. 조금만 더요. 예. 조금만 더 아니 더 내려주세요. 조금만 더 이 상관과 식신이 오면 마구잡이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사형이 오면 이게 잘하면 형사 당한다 이거야. 형법. 아, 그 감옥 간다. 그런 암시도 있는 거죠. 이게. 아, 진짜로. 이게 언제? 아니 이 대운 자체가 대운 자체가. 대운 자체가 요 10년 가는 거거든요. 60대가. 그럼 인사형을 당하면 그 자리를 못 하고 몸을 치기도 하고 잘못 심하면 국립호텔 갈 상황도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거기 22년도가 특히 더 그래요. 22년도. 22년부터 24. 예. 그래서 22부터 24까지가 특히 20내년하고 그 다음에가 안 좋아요. 많이. 위기가 이게 좀 힘들 거야 이때는. 그 2021년 힘들고 2022년 더 안 좋아요. 아이고. 은둔해야 돼. 편인운이래 가지고 이거 아까 보시면 편인운이가 하나 더 내려볼래요? 이 편이란 글자는 겨울에 나무가 임수란 글자는 눈보라 치고 있다. 쓴맛을 봐야 된다. 현실을 벗어나갖고 추미애 장관의 불자 아닙니까? 네. 뭐 절에 가 있는다든지. 은둔하면은 뭐 그 그만두면- 사는데 은둔 안 하면은 이제 이게 은둔이 어. 안 좋은 뜻으로 해서 나는 이때 사찰에 가 있어 궁금했는데 네. 쓴맛을 맛보면서 해고를 하거든요. 해안을 많이 느끼고 뭐 종교형 같으면 이때 마음 공부를 한다든지 하지만 이게 나쁘게 갔을 때는 뭐 사주가 안 좋을 경우는 뭐 국립호텔도 가능한 거죠. 현실을 벗어나야 되니까. 현실을 완전히 벗어나 있어요. 그런 암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사람한테 칼자루를 줬는데 이걸 잘못 쓰는 바람에 지금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간다. 내년 복처까지 가는데 아마 그 내년 봄을 잘 버텨야 될 거예요. 양력 1일부터 힘들어요. 내부의 폭로나 막 이 비리가 막 드러나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이때까지 부대표로 밀어붙인다고 어거지로 한 게 많았잖아요. 지금 윤석열을 축축시키려고 그게 이제 역작용이 나가지고 지금 보니까 도로 깜빵 갈 사람들이 많겠던데 보니까 운세가 내년에는 감옥 가는 최고 안 좋은 운세입니다. 최고 안 좋은. 외통수 사면초가 완전 사면초가 뭐 깜빵까지라고 하는 뭐좀 그렇고 그건 22년대에 되고 22년도. 네. 내년에는 사면초가 외통수 이런 사입니다. 그 추장관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 관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20, 30대는 법대관이 운에서 온 거거든. 운에서 관이. 그 지나가 붙다 이거죠. 근데 올해도 또 관이 왔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관이 왔잖아. 관이. 올해 내년은. 그래서- 집착을 한다면 권력이 대한 집착이 강하다 이런 뜻이에요. 관이 왔다는 거. 장관은 했는데 그렇지. 네, 관이 와서. 이게 평관이라고 그랬죠. 아까 얘기했지만 이 사주가 사주 자체 이 경급이 있었으면 저렇게 함부로 마구잡이 안 합니다. 이거는 평관이라는 걸 있잖아. 아까 말했듯 차로 따지면 신호등이거든요. 가다 멈출 줄 알고 또 멈춰야 되는데 이거는 막 터보 엔진다는 거막 자기도 죽을 듯 알죠. 말 안장에 호랑이 등에 타쁜 거죠 아마. 호랑이 대에 탔어요. 내리지도 못해요. 못하고.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내가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힘들 거예요 아마. 맞긴 하는데 자기한테 화살이 들어와 보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윤석열과 문재인으로까지 대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붙죠. 이게. 그날 곡소리 나는 운세다. 내년 그래. 외통수로 곡소리 나는데 그렇게 돼붙죠. 호랑이 등에 탔다. 내리지도 못하고. 이게 내리면 사는데 내릴 수도 내릴 없어요. 수가 없어요. 내리다가도 감목은. 죽으니까 감목은 이제 그냥 내릴 수 계속 없는 그냥 등에 거예요. 올라가. 오직 전진만 있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감목일주는 멈출 줄 모르기 때문에 한번 자빠져보면 모일란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전진하다 보면 나름대로 자기가 기획하고 뭐든 구도를 짜갖고 프레임을 짜갖고 윤석열만 체감하면 자기 목적 달성한다는데 이 부메랑이 되지. 윤석열이가 또 만만찮거든요. 그 양반이. 기세가. 윤석열을 건들면 건들수록 전투 본능이 더 뛰어난 사람이거든. 검수상관계를 해가지고. 아이고. 자, 멧돼지가 이제 호랑이 등에 올라타서 곡소리가 나는 형국이랍니다. 내년에 안 좋고 내년에 완전 곡수, 완전 외통수예요. 2022년은 더 안 좋고 예, 그거는 너무 먼 이야기를 듣고. 곡소리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1월 달에도 1월 달하고 하여튼 4월 달 안에 변화가 막 특히 1월 달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월 달에 곡소리 나는 운세네요. 네, 추미애 그 곡소리가 어떻게 변할지 유동학 원장의 예측과 함께 지켜보시죠. 네, 구독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마치겠습니다.